여야 모두 새 출발하는 분위기죠. 여당은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당명을 바꿉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확 변하고 싶을 때 네. 일단 제일 먼저 이름부터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명을 하죠. 네, 구통합당 현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가 됩니다. 자, 특히 국민의힘 또 더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 지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체질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오창석 시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네, OBS임 오창석입니다. 오늘 이게 당하고 맞지 않는 색깔이네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새누리당을 좋아했군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아주 중요한 분이죠. 눈빛부터 다릅니다. 오늘 완전 무장을 하고 오신 듯한 모습. 황교안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래통합당이라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위한 아직 갈립니다. 네. 네. 아니 오늘 네. 색깔도 막 섞여 있어요, 지금. 색깔도 과거 얼핏 국민의당 파란색이에요. 넥타이를 내고 오시고 파란색도 있고. 네, 자켓은 파란색이고 파란색에다가 국민의당이에요. 정체성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저 늘 말씀드렸듯이 소신 발언할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황교안 부대변인이 이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할까봐 저희가 또 이분을 믿고 있습니다. 구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을 왔다 갔다 제집 드날드듯 하시는 우리 김민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나 이변 없이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이낙연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국무총리를 한 만큼 정치인 이미지보다는 행정가 이미지가 큰 것 같은데 과연 정치인 이낙연 대표 어떤 색깔을 가질지 이해찬 대표랑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요. 네, 일단 근래에 있었던 한 10년 정도의 민주당 전당대회를 복귀해 보면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아, 60%요? 예, 정말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그만큼 다른 후보들이 이 이낙연 후보에 버금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주 크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당분간은 이낙연 대표 체제가 아주 흔들림 없이 진행될 예정인데 저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사실상 둘 다 카리스마형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리스마요?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도지사 시절 그리고 총리 시절부터 디테일에 강하고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해찬 대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당 대표가 들어왔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낙연 대표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대낙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근데 어대엄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엄중하게. 어대엄도 있거든요. 네. 우리는 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터에 고용 사정의 엄중함으로 재정의 역할이 더 엄중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이 엄중낙연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살짝 섞여 있습니다. 이거 탈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면 일단 저는 이낙연 대표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했을 때 네. 모두가 크게 환호하고 박수를 칠 때 혼자서 손을 이렇게 가로저으면서 분위기를 자제시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낙연 대표를 상징하는 첫 번째 장면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당대표 출사표를 던질 때 국가가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부끄럽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엄중함을 탈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판단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당대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명확한 이제 메시지를 내는 게 또 당대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총리는 이제 관리형 지도자가 필요했다라면은 당대표는 사실상 돌파형 리더가 좀 필요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답을 흐린다거나 예. 명확한 답변을 빠르게 내놓지 않는 것은 분명히 변화가 것이다. 있을 것이다. 바뀔 것이다. 그래서인지 메시지 팀장도 외부에 있는 이제 그 일간 신문에서
논설팀장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될줄 알았죠. 결국은 이 메시지 팀장을 통해서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당 입장에서 협치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 때보다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어찌됐건 새롭게 지도부가 탄생했으니까 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에 뭐 이미 이낙연 대표에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볼 것이냐, 좀 지금의 상황을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감을 좀 내비친 바가 예. 있고요. 다만 대표 되시기 전에 저희들 21대 국회 개원을 하면서 아직 사실 정상적으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어려울 때일수록 협치를 통해서 힘을 합치고 거기에 우리 대표님의 역할이나 전략을 많이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표께서 새로이 여당 대표를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지난번 같은 경우 사실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대표 간의 사실 정치가 완전 실종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뭐 원내에서 막힌 정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대표들끼리 좀 물밑에서 만나서 해결하는 경우가 사이가 있었는데 워낙 안 좋아서 네, 그렇지. 그런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뭐 그 전에 악연도 좀 악연도 있었고요. 있었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 뭐 이미 40년 전에 취재원과 이제 기자로서 만났던 좋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님을 제가 80년대 초부터 배워왔었는데요. 1985년이었던가 제가 실명제를 연기할 것 같다는 보도를 특종했었어요. 그 소스가 출처가 김종인 당시 의원이셨습니다. 그런 인연들을 좀 잘 발휘한다면 그래도 이해찬 당대표 때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또 우려스러운 것도 지금 과연 친문 강성 의원들에 있어서 본인의 그 방향키를 설정을 할 것인가. 이대로 친문 지지층들에 의해서 계속 휘둘리다가 혹시 본인의 정체성을 좀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통 크게 좀 과감하게 결별하고 좀 중도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협치의 방향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방송에서 황교안 부대변인이 했던 예측이 다 빗나갔습니다. 틀렸어요. 네, 어쩜 이렇게 다 빗나갔는지. 네, 박주민 의원은 일단 3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했던 이원욱 의원마저도 낙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하신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 사과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친문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른바 친문의 힘을 좀 너무 과소평가했는데 예. 다만 좀 변명을 하자면 사실상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2등 같은 3등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게 대의원 빼고 사실은 권리당원이나 당원 여론조사, 심지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 다 이겼기 때문에 뭐 여러 언론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김부겸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명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의원 득표율에서는 1위를 기록했는데 권리당원에서 6.93% 너무 적게 받아서 사실 탈락을 했거든요. 친문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이 그 벽을 넘지 못했다.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지금 이번 지도부를 갖다 친문 일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좀 좋게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로우키를 가져가셨던 분들이 많이 지도부에 입성을 하셨다. 네. 그러니까 뭐 김정민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1위를 예상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전당대회 기간에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로우키를 가만히 좀, 가져갔었고 그쵸? 예. 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야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비주류의 좀 온건파로 분류되는 분이고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실용적이고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세워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이원욱 의원이나 뭐 다주택자 발언을 했던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 아니면 이 정부의 정무수석하고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아직 그 혐의 받고 있는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네, 민주당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 이제는 조금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중도 좀 반영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집권 여당의 힘이죠. 당원 스스로가 이제 다양성을 전제할 수 있는,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아주 오랫동안 이 권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잘 되는 집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힘과 이제 국민의 힘이 같이 그렇죠, 한번 국민의 힘이죠. 대표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위원은 쉽지가 않았어요. 가장 의외가 누군지 여의도에서는 좀 지도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야당 의원들이랑 야당 출입하는 기자들 의견들을 좀 물어봤는데 가장 의외의 결과는 아무래도 염태영 지사. 염태영님. 신임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아닌 시도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또 첫 최고위원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지방정부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 자치와 균형이라는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여기에 염지사도 회원이고 이낙연, 송영길, 김두관, 이광재, 우원식 의원이 공동 오, 다 지자체장 상임 고문단입니다. 출신들이네요. 예, 김철민 의원이 대표고요. 예. 네.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좀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인데 일단 협치를 시도할 것 같다. 예, 협치 시도가 협치를 할 안 하고요. 것이다. 두 번째, 김종인과 의제 고공전을 펼칠 것이다. 아하. 김종인과 퍼주기 경쟁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거다. 친문과 거리두기를 할 거다. 총평은 예. 당분간은 친문 진영의 지지를 얻고 갈 수밖에 없는데 친문 진영과 어떤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변수다. 예,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이번 결과를 이렇게 뜯어보면 박지훈 진행자의 바람대로 김부겸 전 의원이 개인적 친분 관계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네네.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자, 이번 결과가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평타를 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잃은 평타다.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 선거 결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었다면 전 정치인의 생명력 연장상 잘 나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초기 장관을 지냈고요. 의원도 했고요. 대구에 출마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죠.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장관을 찍었기 때문에 장관 위로 가는 것이 보통 관례죠. 총리인데. 그렇죠. 근데 총리로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없죠. 총리 있잖아요 지금. 다른 장관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텐데 저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이 리스크를 풀어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부겸 대표가 영남 300만 표를 끌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낙연 후보의 꿈도 이낙연 대표의 꿈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네. 영남의 표를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김부겸 후보에게 당직을 제안한다는. 당직 또는 다른 역할을 제안하는 제스처를 분명히 취할 것이고 네. 그것을 받든 말든 이낙연 대표는 이거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정치인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 얘기까지 나눴습니다.